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제가 1년 중 가장 설레는 날이 바로 신규 갤럭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원 UI 신버전이 나올 때예요. 그래서 이번에 원 UI A 베타 버전 나오자마자 제가 깔아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와 진짜 기대 이상이에요. 원 UI 7이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원 UI A 베타가 나왔기 때문에 전 사실 이번 원 UI A 베타는 7의 마이너 업그레이드일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베타 깔고 첫인상이 딱 그랬거든요. 와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지금 좀 흥분해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막 칭찬을 하고 호들갑을 떠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건데, 다 알고 계시죠? 베타 버전은 이거 깔면 어떤 버그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정식 버전 나오면 업데이트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왼쪽이 원 UI 7, 오른쪽이 원 UI A 베타인데요. 홈화면을 딱 봤을 때는 원 UI 6에 7 나왔을 때만큼 확 변한 뭔가는 잘 안 보입니다. 뭐 이렇게 알람바로 보나 퀵 패널로 보나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콘도 전부 다 뭐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보시면 차이가 한 2개 정도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보이는 멘트가 조금 더 감성적이고요. 오늘을 마무리하세요. 오늘 하루 수고하셨어요. 감성적이잖아요. 목소리가 다른데?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같은 지역인데 온도도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날씨앱부터 한번 들어가서 차이를 확인해 볼 건데, 짠 하고 눌러서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되게 단색 배경에 좀 심심한 2D 그래픽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배경이 입체적으로 변했고 애니메이션도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보면 원래는 웨더 뉴스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했었는데 이제는 TWC, 더 웨더 채널에서 정보를 받아서 그런지 이런 온도나 세부 정보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체감상 정확해졌습니다. 이건 어제 오후에 원 UI 7의 일기예보랑 A3 일기예보를 찍은 건데요. 보시면 원 UI A3에서는 날씨가 맑다고 되어 있는데 7에서는 흐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늘은 구름 한 점이 없는 맑은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 UI A3에서 가져온 날씨 정보가 조금 더 정확했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저희가 실제로 측정해 보니까 원 UI A3 조금 더 근접한 값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하루 결과만 보면서 원 UI AC7보다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TWC가 좀 공신력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작지만 크게 체감될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날씨 앱이 업그레이드 된 걸 보면요, 이런 감성이랑 실용을 모두 챙긴 것처럼 보이고, 이번 원 UI A3 핵심 키워드가 저는 감성이랑 실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지금부터 원 UI A3에서 바뀐 점들을 감성이랑 실용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실용적인 측면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이번 원 UI 8에서 작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는 알림 기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 원 UI 7 때는요, 누군가 나에게 카톡을 여러 개를 보내면 밖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마지막에 보내는 하나의 알림만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아이폰에서는 예전부터 한 사람이 카톡을 여러 개를 보내도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 보는 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아이폰에서는 약간 카톡을 여러 개 오더라도 읽음 표시를 안 하고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안일십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갤럭시에서도 이게 좋은 건가? 어쨌든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메시지를 보내면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분할된 메시지를 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갤럭시도 텍스트가 많이 보이긴 하는데 아이폰처럼 메시지가 하나하나 구분돼서 보이지는 않았고요. 볼 수 있는 텍스트 양도 조금 제한되어 있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실용 얘기했으니까 감성도 한 스푼 얘기해보면요, 이제 잠금화면에서 알림이 오게 되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카메라 펀치로 지나가지고 가운데 팡 하고 터지는 이런 좀 귀엽고 나름 감성적인 애니메이션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전 이게 처음에 카카오톡만 되나 싶었는데 다른 알림이 와도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 보면서 굉장히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확실히 이번 원 UI 8은 날씨뿐만 아니라 이런 알림 기능에도 실용적이면서 동시에 감성적인 기능을 잘 섞어서 업데이트 해준 게 좀 체감이 되지 않나요? 그리고 알림 얘기한 김에 또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있죠. 바로 알림바에서 옆으로 넘기면 나오는 이 퀵 패널입니다. 예전에는요, 퀵 패널을 딱 보면은 밑에 있는 아이콘에서 이 모드만 이렇게 검은색 배경이 칠해져 있고 나머지는 안 칠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게 마지막 터치를 좀 아쉽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혼자만 이렇게 다르면 좀 눈에 띄니까 옆에 있는 애까지 이렇게 같이 아이콘 모양을 바꿔줘가지고 나름의 통일감을 준 걸 알 수가 있고요. 바꿀 거면 냈다 바꾸지. 그리고 퀵 패널에서도 이런 감성 차이 말고도 굉장히 실용적으로 바뀐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 퀵 패널은요, 여기에서 옆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위쪽 부분 하면 잘 넘어가긴 하는데, 스마트폰을 쥐었을 때 손이 가장 많이 가는 부분은 여기 미디어 재생 부분이랑 여기 밝기랑 볼륨 부분이거든요. 근데 옆으로 넘길 때 이 미디어 재생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옆으로 넘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음악이 나와 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볼륨이 그래도 적절한 수준이라서 크게 당황스럽지도 않은데 제가 볼륨을 되게 마지막에 크게 들었다 그러면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퀵 패널을 옆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음악이 확 크게 나오면은 굉장히 콱콱콱 하면서 막 당황스러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원UI A 베타 버전에서는요, 이제 이 미디어 재생 부분에서 옆으로 넘겨도 옆으로 잘 넘어갑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이번에 개선됐다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직까지 이 밝기나 소리 부분에서는 옆으로 넘기려고 그러면 밑에는 잘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옆으로 안 넘어가고 이 밝기와 볼륨이 조절되긴 하는데요. 근데 이게 참 삼성 입장에서는 어떻게 세팅해야 사람들이 불만이 없을까, 이것도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 부분을 옆으로 슬라이딩 했을 때 이 밝기나 이런 게 안 변하고 옆으로 넘어가게 만들려면 나는 실제로 밝기를 조절하고 싶은데 옆으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그건 나름대로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옆으로 넘길 때 밝기와 볼륨이 조절이 되면은 또 옆으로 안 넘어간다고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밝기랑 볼륨 있는 요 칸하고 위쪽에 있는 이 버튼 칸하고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이 위치를 기본으로 하면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손으로 쥐었을 때 이 위에까지는 손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진짜 아이폰이나 다른 중국 폰처럼요, 밝기와 볼륨을 이렇게 가로로 슬라이딩 하는 게 아니라 세로로 바꾸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또 너무 따라했다고 뭐라고 하려나? 어쨌든 전 지금도 이 미디어 컨트롤에서 옆으로 넘겼을 때 재생 안 되게 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함을 많이 덜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용이라기보다는 순수 감성에 가까운 거긴 한데요. 기본 동작 애니메이션이 예전보다 신경을 좀 많이 쓴 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요, 이렇게 설정창이나 앱을 실행시킨 상태에서 잠금을 해제하면요, 애니메이션이 거의 없이 그냥 갑자기 확 켜졌고요. 그래서 왠지 좀 빠릿빠릿하지 않고 버벅거린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도 화면이 전환될 때 약간의 애니메이션이 적용돼가지고 훨씬 애니메이션이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체감적으로 앱을 눌렀을 때 반응 속도가 조금 더 올라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앱을 전환하면서 슬로우 모션으로 영상을 찍어봤는데 원UI 7이 탑재되어 있는 이 S25 플러스에서는 빠르게 전환하면 제 손보다 앱이 약간 반박자 늦게 실행되면서 애니메이션이 뒤늦게 따라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원UI A 베타가 적용된 25 울트라에서는 애니메이션 자체는 거의 비슷한데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는 타이밍이 예전보다 조금 더 빨라져가지고 반속도가 조금 빠른 것처럼 느껴졌고요. 그래서 좀 터치했을 때 반응이 예전보다 좀 더 쫀득쫀득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뒤로 가기 애니메이션입니다. 예전에는요, 옆에서 끌어가지고 뒤로 가기를 이렇게 실행시키면 손을 떼었을 때 애니메이션이 작동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똑같이 슬라이딩을 해도 손이 따라감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내가 터치할 때 바로바로 반응된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좀 만족스러웠고요. 그리고 이거는 설정에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캘린더 앱에서도 이런 식으로 즉각적인 뒤로 가기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었고요. 이거 외에도 리마인더라든지 여러 앱에서 이런 즉각적인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가지고 진짜 제가 터치한 대로 쫀득쫀득하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다만 이거는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켜게 되면 이런 즉각적인 애니메이션은 작동하진 않아요. 자, 그럼 이제 감성적인 부분 얘기했으니까 실용적인 부분을 얘기할 차례가 된 것 같은데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번 원UI 8에서 멀티태스킹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식으로 분할 화면으로 앱을 두 개를 켰을 때요, 가운데 있는 슬라이더를 이용해가지고 화면 크기는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됐어요. 그리고 이걸 충분히 보다가 아래쪽을 보고 싶으면 다시 아래쪽으로 키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보다시피 불편해요. 근데요, 이제 하나를 이렇게 작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보다가 아래쪽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아랫부분을 터치만 하게 되면 촥 올라오고, 다시 반대쪽을 터치만 하게 되면 촥 올라오고, 이게 화면 크기가 어중간하게 작으면은 눌렀을 때 왔다 갔다 안 하거든요. 눌렀을 때 터치가 돼요. 근데 정말 많이 줄여가지고 이 부분이 약간 회색 음영해지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터치할 때 이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예전에 이거랑 비슷한 기능을 중국 폰에서 먼저 시연된 걸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기능이 갤럭시에 얼른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적용이 돼가지고 너무 좋네요.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런 바 타입 스마트폰보다도요, 이렇게 화면이 훨씬 큰 폴드나 갤럭시 탭에서 더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의미에서 곧 나올 신형 폴드의 원UI A 정식 버전이 들어간다면 꽤나 임팩트 있을 기능이고 훨씬 더 다듬어져서 이 멀티태스킹 기능이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가 감성이랑 실용을 좀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부터 제가 설명드릴 기능 중 남은 것들은요 전부 실용에 가까운 기능들인데요. 그중에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할 만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통화 녹음 확인 방법이 조금 더 쉬워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도요 통화 녹음을 확인할 때는 최근 통화를 눌러가지고 하나하나 통화 녹음을 확인할 수 있긴 했는데 연락처로 눌러가지고 그 사람과 통화한 통화 기록을 쭉 봤을 때는 여기에서 녹음을 바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랑 예전에 통화했던 통화 기록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검색을 하거나요 최근 기록에서 쭉 눌러가지고 하나하나 찾아보거나 하는 게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제 원UI 8에서는 이렇게 연락처 메뉴에서 사람별로 그 기록을 누르게 되면 그 사람과 통화했던 통화 녹음을 바로바로 눌러가지고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이런 건 박수 쳐줘야 돼요. 뭐 다른 화려한 눈에 띄는 기능보다도 저는 진짜 이게 찐 갤럭시 유저로서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정말 실사용자 입장에서 필요한 기능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기능은 삼성이 정말 잘 만드는 앱인 삼성 캘린더와 리마인더 기능인데요. 저는 삼성이 만든 앱 중에서 정말 캘린더하고 리마인더 앱 기능만큼은 제가 별도로 영상을 찍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앱이고요. 특히 이제 삼성 캘린더 앱은요 전 세계 어떤 캘린더 앱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진짜 압도적으로 원탑이라고 할 정도로 기능도 많고 편리한 앱이었는데요. 그게 이번에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일단 리마인더 앱부터 말씀드리면요, 예전에는요 리마인더 앱을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설정 메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른쪽 위에 설정 메뉴? 없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설정 메뉴로 들어가야 되는데 메뉴 버튼이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좀 헷갈린다, 그죠? 그리고 리마인더 메뉴에서 여기는 중요나 기한 설정됨, 오늘, 장소 뭐 이런 카테고리들이 밖에서는 안 보이고 이 메뉴를 눌러야만 보이는 게 사실은 좀 불편했어요. 게다가 리마인더를 추가할 때도요 여기는 빈 공간을 눌러서 리마인더를 추가하게 되면 별로 쓸 수 있는 기능이 이 버튼 2개밖에 없죠. 별로 없거든요. 뭐 사진을 추가한다거나 체크리스트를 만든다거나 이런 게 안 돼요. 그런 걸 추가하려면은 뒤로 가기를 눌러가지고 이 플러스를 눌렀을 때만 여기에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고요. 사진도 이걸 눌러가지고 첨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리마인더도 다른 카테고리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여기는 플러스를 눌렀을 때만 바꿀 수가 있고 여기 빈칸을 눌렀을 때는 못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기능인데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진짜 앱이 기능은 둘째치고요 좀 정리가 안 된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원UI 8의 리마인더는 이런 게 확 개선이 됐어요. 이제 리마인더 앱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점점점만 누르면 바로 설정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눌러야만 보였던 이런 오늘이나 기한 설정된 장소 이런 것들을 이제 밖에서 바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리마인더를 추가할 때 여기 있는 빈칸을 눌러가지고 추가하게 되면 바로 여기서 체크나 달력, 장소, 카메라 그리고 리마인더 어디에 넣을지도 선택도 여기서 바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크게 보고 싶으면 이렇게 늘려가지고 보면 되는, 근데 늘리나 안 늘리나 기능은 다 동일한 굉장히 직관적이고 혼동을 줄일 수 있게 잘 다듬었어요. 와, 이거는 개발자분이 단순히 그냥 앱을 개발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걸 써보고 내가 불편한 걸 개선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게다가 여기서 이번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아마 리마인더 개발자와 삼성 캘린더 개발자랑 같은 분이거나 아니면 두 분이 굉장히 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 캘린더랑 리마인더 앱이랑 연동성이 더 좋아졌어요. 예전에는요 삼성 캘린더에서 리마인더를 추가하려고 그러면 그냥 플러스를 눌렀을 때는 리마인더가 추가가 안 되고요, 설정에 들어간 다음에 리마인더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플러스를 누르면 리마인더를 눌러야만 리마인더가 추가가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매번 일정을 추가할 때도 한 번 눌렀을 때 바로 추가되는 게 아니라 이걸 한 번 더 눌러줘야 돼가지고 사실 여기서 이 기능을 켜는 게 굉장히 좀 부담됐습니다. 근데 이제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바로 일정이 추가되는데 원하면 위쪽에 있는 리마인더 버튼을 눌러가지고 리마인더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이거예요. 진짜 이거는 써본 사람이 불편해서 개선한 겁니다. 게다가요 삼성 캘린더의 또 소소한 업그레이드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음력 날짜를 보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자그만 화면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음력 달력이 이렇게 보이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이렇게 음력 날짜 항상 표기 기능이 생겨서 음력 날짜를 되게 날짜별로 다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음력 날짜를 보이게 하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와, 진짜 저 이번에 삼성 캘린더랑 리마인더 개발하신 분은 제가 아는 지인이었으면 저 진짜 맛있는 거 사드렸을 것 같아요. 요거는 진짜 박수 받아야 됩니다. 수고하셨어요. 하트 드릴게요. 이거 외에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파일을 공유할 때 원래 퀵쉐어를 눌러가지고 파일을 공유할 때 이 메뉴가 좀 안 예뻤었거든요. 근데 이제 퀵쉐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별도 페이지가 열리고요,
파일을 받기도 되는데 보내기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해가지고 바로 보낼 수도 있게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예뻐지고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카메라 앱에서도요. 예전에는 아래로 내리면 셀카로 전환이 됐었는데 이제 셀카 많이 안 찍는 분들은 이 기능 별로 안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카메라 설정에 화면을 위아래로 밀기를 했을 때 화면 전환이 아니라 퀵 컨트롤 열기 이걸 설정하면요. 위아래로 끌었을 때 이렇게 메뉴가 뜨게 설정을 띄우는 것도 사람에 따라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원 UI 8에서 덱스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화면 각도도 이렇게 옵션으로 조절하면 돌아가더라고요. 이걸 보니까요. 폰도 폰인데 갤럭시 탭용 덱스가 앞으로 굉장히 유용해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더 큰 근거가 뭐냐면요. 예전에 구글 니어바이 쉐어가 삼성 퀵쉐어랑 합쳐지면서 그리고 그 뒤에 굉장히 업데이트가 많이 돼가지고 퀵쉐어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구글이 이때까지 덱스랑 굉장히 비슷한 기능을 만들어서 개발을 해왔었는데 이제 그 개발을 중단하고 삼성 덱스랑 합쳐진다는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마치 예전에 퀵쉐어가 그랬던 것처럼 이 덱스가 많이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삼성 덱스는 최근에 좀 개발이 하도 지지분이 돼가지고 삼성이 이 기능을 좀 버렸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 설정 보니까 지금 덱스 해상도도 막 선택이 가능해지고 화면 크기랑 폰트 같은 것도 독자적으로 선택이 가능해지고요. 앞으로 막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보이는데 최근에 갤럭시 탭 잠깐 내려놓고 요즘 좀 아이패드에 정이 많이 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게 다시 한 번 더 갤럭시 탭을 들게 만들 요소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좀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이번 원 UI 8의 첫 번째 베타 버전이었는데요. 어때요? 진짜 원 UI 7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8이 나와가지고 별로 안 바뀌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 않았나요? 특히 실용적인 부분에서 실제로 쓰는 분들이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이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 외에도요. 보안 폴더 기능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었고 듣기로는 배터리랑 게임 성능도 많이 향상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원 UI 8.0 베타 1이요. 베타에서 이 정도면은 정식 버전 된 진짜 얼마나 좋아지는 거지? 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정식 버전은 나중에 폴드 정식 출시 때나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때는 제가 정식 버전을 빨리 리뷰를 못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업데이트나 좋은 소식이 있으면 계속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